이번 경기 침체는 뭐 한 2, 3년짜리다. 그러니까 죽어야 삽니다. 경기 전망이 안 좋아져야 돼요. 금리를 빨리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떨어뜨려야 되죠. 그리고 그거는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어두운 전망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금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려야 머니 무브가 일어납니다. 2차 전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믿었던 종목들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해서 PR이 높은 종목들이잖아요. 네. 앞으로는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겠구나. 그런 측면에서의 주가 상승이지 어떤 쇼크를 딛고 바로 회복되는 그런 그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늘 저희에게 또 좋은 투자 정보 아이디어를 기부해 주시는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겠군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작년 이맘때 저희가 모셨잖아요. 작년 그렇죠. 이맘때 3프로 TV로 모셨잖아요. 그러네요. 작년 이맘때인데, 네. 야 지난 1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사실 제가 뭐 게스트를 이렇게 홍보 잘 안 하는 편인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시장을 보셔서 역시 3%에 오시면 잘 되시나 봐요. 네, 물이 좋은 것 같습니다. 건도 그렇고, 공프로도 그렇고. 네, 아주 좋은 비유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는 뭐 올해고 이제 내년부터 내년 이제 다시 봐야죠. 한번 좀 다시 열심히 한번 좀 잘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참 많으실 텐데 내년 시장이 어떨지를 이제 아직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아주 안 좋게 보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조금 안 좋게 보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좋게 보는 분들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혹시 우리 박사님께서는 보고 계신지 하나하나 좀 오늘 살펴볼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뭐 올해 증시를 한번 리뷰하고 뭐 이렇게 넘어갈까 한 생각도 해봤지만 그거는 뭐 또 다른 시간에서 많이 하니까 다른 방송에서 올해의 주식시장을 조금 변화시켰던 지배했던 키워드가 뭘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과 킹달러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매크로 쪽에서는 큰 변수였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 지배했던 이런 변수들이 좀 변화를 보일 때 주가가 좀 큰 변곡점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왼쪽 차트는 미국 국채 10년물 안전자산 가격과 코스피를 그려놓은 건데 음영은 주가 상승 국면과 이제 하락 국면을 극명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오른쪽은 원화 환율과 코스피인데 역시 강세장과 약세장이 대별되죠. 그래서 지금 이 세모 표시해 놓은 부분이 금리의 저점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 8월에 미국제 10년물이 1.2%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0%대도 있었지만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2021년 8월에 7월에 저점을 1.2%를 찍고 이제 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월 말 기준이라 이제 사실은 4.5% 넘었죠.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4분기에 반전을 성공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 미국 국채 금리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약세장과 강세장과 약세장을 완전히 둘로 나누는 그 중심에 미국제 금리가 있었다. 뭐 한국제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은 원달러인데 결국에는 원달러는 뭐 유로화를 함축하고 있는 거고요. 달러 인덱스를 함축하고 있고 또 연준의 통화 긴축을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2월 말에 러우 전쟁을 또 함축하고 있는 거고요. 원달러 역시 지금 세모 표시해 놓은 게 원달러
왼쪽 축입니다. 네. 거꾸로 그린 건데 1090원? 내려가면 네. 1,080원이었습니다. 1080원. 네, 1,080원, 90원이었는데 이거를 뭐 $1 저점을 찍고 내리 그냥 하락했죠. 1,440원까지. 네. 그리고 반등하면서 결국에는 뭐 누가 끌고 간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굉장히 달러 인덱스 또 $1와 코스피의 관계는 명확한 거죠. 야, 저 국면에서 우리가 주식을 한 거예요. 네. 저 국면에서. 네, 이 국면을 지금 지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야. 올해를 회고해 보면 결국 연준 그리고 킹달러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뭐 동시에. 동전의 앞면 아닙니까? 이게 같이 진행되니까 네. 외국인들이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 국면을 지나온 겁니다. 네, 그야말로. 지나온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제도 제가 뭐 저 매주 하는 그 다른 방송에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네. 마지막 멘트를 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지금 시장을 떠나는 건 너무 아쉽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 차트들을 보니까 네. 지난 1년 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 주식을 하면서 버텼는데 네. 저게 이제 킹달러도 네. 완화되고 금리도 네. 완화되는 국면에서 나 지겨워 이제 그만할래. 네. 너무 사실 그거는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그냥 금리 인상 했는데 사이클도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미국채 금리 올라가기 바로 한 달 전 네. 6월 21일 코스피가 3,316이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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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코스피 $1가 그 가장 강했던 네. 2021년 1월이죠. 네. 1월에 6개월 후에 $1가 아니 코스피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말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네. 김 프로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정말 그렇다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냐. 뭐 두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한 가지 이제 그 통과 의례가 있잖아요. 경기 침체,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식시장이 이겨나가는 과정이 한 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그래서 오늘은 좀 약세장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신호를 정말 실전 전략 측면에서 우리가 뭘 보고 뭘 보고 할 거냐. 막연한 공포 심리로 지금 내년장을 바라볼 거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 디펜던트로 우리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약세장이 마무리되고 강세장이 시작되는 신호를 저는 첫 번째로 금리로 좀 보고 싶어요.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금리와 코스피의 어쨌든 차트를 조금 장기로 늘려봤습니다.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지금 까만색이 미국채 10년물, 빨간색이 코스피입니다. 지금 세모 표시가 그 금리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한 시점, 그러니까 변곡점이죠. 네. 금리가 돌아서는 시점이자 주가가 추세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네, 이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이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매우 통화 정책에 의존적이고 금융시장에 의존적이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음영은 이제 주가 강세 국면이죠. 이 세모 표시가 있은 다음에 주가가 강세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조금 주가가 선행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금리가 일단 하락 후에서 하락한 다음에 상승 반전하는 시점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하락 후 상승 시점, 금리가 상승한 시점에. 그러니까 일단은 금리가 빠져야 돼요. 지금부터 내년까지 금리가 빠져야 돼. 내년? 네, 내년 어느 땐가 금리가 빠져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서 세계 경기가 조금 좋아져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아져 가지고 슬슬 금리가 올라가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금리가 일단 하락하고 바닥을 만들고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근데 제 생각에는 연준이 일단은 뭐 저희보다는 분석을 잘하니까 답을 줬어요. 12월 그 FOMC SEP 서머리 오브 경제 전망에서 향후 3년 근원 PCE 물가를 3.5%
2.5%, 또 2025년에는 2.1% 이렇게 줬거든요. 네. 올해는 지난 12월에 FOMC에서 4.8 제시했는데 엊그제 나온 근원 PCE가 4.7 찍었죠. 12월 FOMC 전망보다도 조금 0.1%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좀 좋은 신호죠. 네. 3.5, 2.5, 2.1 이게 향후 3년간 근원 PCE 물가라면 저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한 2.8, 7 이게 바닥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어디입니까? 3.34? 네, 3.7? 3.4. 3.4? 예. 네. 그때까지 빠졌다가 다시 좀 올랐죠. 네, 다시 또 올랐죠. 3.7로. 7로 올랐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거의 100bp 정도 더 빠져줘야 된다. 그렇죠. 지금 3.6, 3.7이니까. 네. 그래서 한 100bp 정도 빠지면 향후 3년간 혹은 4, 5년간의 근원 PCE 물가에 매칭되는 미국제 10년물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게 어쨌든 내년도 몇 월이 됐든 국채 금리가 바닥을 찍고 더 이상 안 내려가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사님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제 고민은 아직도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해야 되고 그 피크가 뭐 5% 어라운드인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러면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어라운드에 있을 때 미국 국채금리가 2% 중후반에 있다면 이게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지죠. 그럼 경기에 대한 전망이 얼마나 안 좋으면 그렇죠.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경기 전망이 안 좋아져야 돼요. 죽어야 삽니다. 제 생각에는 금리를 빨리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떨어뜨려야 되죠. 그리고 그거는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어두운 전망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금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려야 머니 무브가 일어납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페드 기준금리와 10년물 금리의 장기 평균 스프레드는 마이너스일 때 150bp 정도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200bp 차이 날 수 있습니다. 5%면 3% 정도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유, 하여튼 그 금리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올랐다 이제 약간씩 이제 아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니면 뭐 유지 좀 되다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오를 때 이제 주가도 올라간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일단 떨어져서 주식시장의 금리 대비 밸류에이션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어닝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마저 망둥이처럼 계속 날뛰면 주가가 오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겨우 지키는 게 이제 뭐 최선이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저희가 이렇게 시점을 예단하지 말고 금리 하락 추이에 발맞춰서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 내년에는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점치듯이 뭐 찍지 말고 금리가 하락하면 조금 더 많이 사보고 3%를 미국채 10년물이 뭐 깨면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고 이렇게 금리 디펜던트로 좀 전략을 짜시면 어떨까. 금리가 떨어지면 바닥이 주가의 턴어라운드 시점이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부분은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드 데이터보다는 뭐 PMI, ISM 설문조사에 의한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이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프트 데이터가 최악을 찍는다라는 것은 경기의 비관론이 가장 팽배해진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ISM 같은 경우가 미국 제조업 ISM이 지금 49, 50을 살짝 깼는데 내년도에 저는 뭐 한 43, 요 정도가 바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 데이터죠. 가장 잘 맞고. 가장 잘 맞고. 그래서 이런 소프트 데이터가 엉망일 때가 주식을 사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때가 국제 금리가 바닥을 찍는 시점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국채 금리 3% 깨지고
유가가 한 70달러 배럴당 WTI 기준으로 70달러 밑으로 가고 네. 그리고 DXY 달러 인덱스가 100을 안정적으로 100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 이때는 이제 주식을 사야 될 때다. 그래서 금리, 유가, 달러 인덱스 이 세 가지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점은 거듭 말씀드렸듯이 2분기를 크게 넘지는 않을 거다. 그 뒤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도 지금 이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네, 코스피와 유가를 같이 그렸는데 유가가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 항상 강세장으로 전환됐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유가가 떨어져 줘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 또 중국도 리오프닝이 되면 또 이게 잘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강세장 전환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어쨌든 유가가 의미 있게 떨어진다라는 게 저는 배럴당 6자를 보이면 조금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한 두세 달, 뭐 67불, 68불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때는 좀 주식시장의 전환 시점이 온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기적으로는 박사님 그냥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저는 뭐 4, 5월 정도. 4, 5월. 네. 대체로 미국 조사도 그렇고 어제도 이제 뭐 그 비교적 다수의 그 전문가들과 토론 한번 했는데 1분기 정도를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박사님은 한 두세 달 정도, 한두 달 정도는 그 뒤를 보시는 거군요. 네네네. 국제금리가 떨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까지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국면까지의 경로는 뭐 박사님 예상에 맞다면 1분기 혹은 한 1분기 반 정도가 남았는데 네네. 경로가 어떨까요? 지금부터요. 네. 그건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허황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장이나 국장이나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 뭐 몇 번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한 10% 정도가 페어밸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뭐 대충 한 10% 정도 현재 주가에서는 뭐 지금 주가가 좀 떨어졌으니까 어쨌든 뭐 2130 전저점 정도가 2100 정도가 뭐 페어밸류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지금 경기 침체나 기업 어닝의 둔화를 조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어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시금석이 일단 4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내년 이제 바로 1월 중하순부터 시작되는 어닝 시즌인데 지금 코스피 순이익이 내년에 한 140조에서 145조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올해가 한 195조니까 사실은 올해보다 한 24% 감익이거든요. 지금 컨센서스가. 그런데 140에서 145조라는 것은 사실은 2017년에서 한 18년 평균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코스피 이익, 순이익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관점에서는 액면 그대로 어닝의 후퇴폭만큼 그러니까 한 20% 언저리만큼 하락할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지금 PR이 뭐 굉장히 높다면 사실 종목들을 쳐보면 삼성전자 PR, 현대차 PR, 기아, 포스코 홀딩스 PR 이런 것들 뭐 네이버, 카카오 PR 쳐보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이 코스피 PR을 끌고 내려갈까 저는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추가로 더 내려드릴. 매크로 단에서는 한 10%를 하락을 페어밸류로 보고 있지만 어떤 종목이 끌고 내려가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코스피를 10% 정도 더 무너뜨릴까. 결국 이런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PR이 끌고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뭘까?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2차 전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종목들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해서 PR이 높은 종목들이잖아요. 지금 잘 나가는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들이 배신을 때릴 수가 있고요. 저희 얼마 전부터 좀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주식시장은 이 마켓의 배신에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어닝이 조정을 보였다가 주춤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지나고 나서 인식할 수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무튼 어닝에 대한 전망이 막 그 하향 조정되다가
조금 이렇게 하향 조정이 뜸한 시점이 있거든요. 4분기 실적 시즌보다는 내년 1Q 시즌이 1Q 실적이 발표되는 5월 달부터 4Q부터는 조금 톤이 다른데 살짝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괜찮게 나오는데 네. 이러면 그게 바닥이라는 거죠. 이 음영돼 있는 부분이 EPS 하향 조정이 멈추고 주춤했던 기간인데 네. 공통적인 게 그때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어허. 네, 그 이후에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닝 둔화에 따른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변동성장을 내년 1Q에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고요. 이후 기업이익이 하향 조정이 멈춘다면 희망컨대 1분기 실적 시즌이 나오는 4, 5월 중에 이런 현상이 나오면 강세장 전환은 가능하다. 네. 그 이후에. 그리고 어닝 조정과 주가 조정이 모두 주춤하다면, 그러니까 이익이 둔화된다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네. 빠지고 주가도 빠지고 어닝도 조정되고, 그런데 이제 그 추가적인 조정이 주춤하다면 그거는 강세장 전환의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 이후의 시나리오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아주 강한 신화 같은 거는 이렇게 바닥을 다진 후에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 그래서 그걸 놓칠까봐 지금 노심초사해서 버티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당해버리면 이제 주식 투자도 영원히 못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V자 쉐이프가 나오냐, V 쉐이프가 나오냐, 아니면 그냥 박스권에서 지리한 더 이상 빠지진 않지만 올라가지도 않는 장일 거냐, 이것도 궁금하단 말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저는 매크로 아이디어로는 나이키형일 것 같아요. U자형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2024년을 거쳐서 저는 2025년 초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침체는 뭐 한 2, 3년짜리다. 1, 2년짜리가 아니다. 그 이하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주가가 저점을 찍는 요인은 경기가 회복돼서가 아니라 경기 지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걸 사람들이 확인하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겠구나. 그런데 금리까지 나죠.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동한다라는 거죠. 원유가 그런 측면에서의 주가 상승이지 경기가 정말 V자로 회복돼서 어떤 쇼크를 딛고 바로 회복되는 그런 그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2, 3년 정도 더 지속되면, 적어도 2024년까지 지속되면 경기 침체에 따른 파생적인 후행 효과가 있습니다. 후행적인 파생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업 부도율이 굉장히 뭐 조금 계속 나타난다든지, 뭐 제2의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것들이 있다든지, 금융회사의 부실, 금융회사의 부실, 또 은행 시스템까지는 아니지만 뭐 제2금융권 혹은 뭐 부실 차주들이 급증하고, 사모펀드, 또 헤지펀드의 도산,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해외적으로는 뭐 중국 뭐 그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문제 정리, 그 다음에 남유럽 국가들, 부채 많은 국가들이 조금 텐트럼을 일으킨다든지 발작을, 뭐 이런 것들이 어수선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이런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그런 파생 효과가 주가를 내려올 때도 베어마켓 랠리를 만들듯이 올라갈 때도 랠리를 계속 만들면서 우여곡절을 만들면서 그야말로 곡절을 만들면서 굴곡을 만들면서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라인이 조금 완만한 그 변동성이 큰 나이키형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자형 아니라서 다행이긴 다행입니다. 나이키라도 있어서. 저는 뭐 금리가 떨어지고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신호만으로 주가는 저점을 찍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좀 희망적인 말씀을 연말이기 때문에 정말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입니다. 보시죠. 오늘 좀 그래프가 많아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아예 작정하고 좀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00년부터 S&P 500의
10년 롤링 리턴입니다. 10년 주가 수익률입니다. 이동 평균이죠. 그리고 밑에는 소비자 물가의 YOY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인데 네. 지금 미국 S&P 500 장기 평균의 수익률 평균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굉장히 좀 수익률이 조금 높진 않죠. 예.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1900년 이후에 5번의 굵직한 하이퍼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하이퍼가 왔을 때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죠. 하이퍼가 오고 나서 네. 오고 나서 물가가 떨어진 다음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 다음에 또 강세장이 장기간 지속됐습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70년대 그 유명한 이게 트리플 더블 네 이게 뭐 유명한 이 79년 70년대 이때도 물가가 잡히면서 결국엔 주식 수익률이 이 80년부터 거의 2000년대까지 지속됐잖아요. 딱 그 금융위기 직전까지. 네. 이게 어마어마한. 저 맨 마지막에 있는 동그라미가 빠져만 주면 되는 거네요. 네. 빠져만 주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이퍼 인플레이션 다음에는 장기간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굉장히 양호한 기간이 장기간 지속될까.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은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 스트레스를 주식시장은 이겨내질 못하는 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취약한 자산이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통화정책에, 긴축에. 그래서 일단은 빠집니다. 그러면 하지만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모든 명목 가격이 다 인플레이티드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의 명목 가격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명목 가격은 계속 우리가 보는 명목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인플레만 떨어지면 이 떨어졌던 명목 가격이 어느 정도는 복원하고자 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짜장면 값도 오르고 모든 것이 알게 모르게 올라 있거든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한 3년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도 누적해서 실질적인 제품 가격이나 모든 공산품 가격, 집값은 레벨업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간다는 얘기지. 그렇죠. 명목 가격이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주가만 유독 뒤늦게 움직이는 거죠. 물가 스트레스를, 금리 스트레스를 극복한 시점에서 나중에 이렇게 좋은 강한 퍼포먼스의 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또 뭐 음식료라든지 뭐 소비재 이런 쪽에 혹은 빅파마 이런 쪽의 위주의 안정 성장주는 안정 성장주대로 말씀하셨듯이 이 경쟁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화 긴축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스트레스를 계속 온몸으로 받고 있다가 이게 사라지면 어느 정도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났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과거보다는 그렇게 큰 퍼포먼스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도 이번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잡히면 긴 기간 동안 1, 2년이 아니고 그 이상의 장기간 시장은 대시사가 날 수 있다. 좋은 강세장이 전개될 수 있다. 흐뭇합니다. 예전에 많이 증권회사에서 증권가에서 많이 하던 얘기대로 소바가 날 수 있다. 네, 소바가 날. 소바는 뭐예요? 그런 얘기들 우리 형님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소바가 뜻이 뭐냐고요? 큰 시세가 난다고. 소바라고 해 그거는. 일본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왜 소바인지 모르겠어. 야키소바도 아니고. 소바. 쭉 빨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소바. 사실 이제 우리 김한진 박사님은 1년 동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뵈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기 자랑일 수 있는데 참 작년 이맘때 참 잘했구나 우리가. 한프로TV가. 그죠? 박사님 모셔온 거. 박사님을 바로 모셔서 최고죠, 그게.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결정들이 적어도 1년 동안 뭐 우리가 뭐 과장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1년 동안 굉장히 찬찬한 공부를 시켜주시면서도 정말 예리하게 이 시장을 그때그때 딱 알맞는
예, 차트와 주제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많이 공부가 됐으니까. 예, 저로도. 네, 저는요 우리 박사님의 컨텐츠는 사실 전 둘째입니다. 저는 저 에리류를 태도가 너무 좋아요. 에리류드. 네, 그래서 항상 어떤 뭐 부침에 따라서 막 이렇게 막 화내고 막 이렇게 실망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저런 항상 이 일정한 온도 저런 걸 잘 유지하시는 거 저것만 배워도 일단 좀 반은 성공이다. 그래서 김한진 박사님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기업체나 이런데 뭐 또 지자체 이런 데서 김한진 박사님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3프로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스케줄도 해드리고 바쁘시지만 또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도 해주시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시판이나 어디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또 장이 또 바로 시작을 했네요. 자, 김한진 박사님 한 해 고생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내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맞이할 분들을 위해 3프로TV 최초로 100% 책임 환불 주간을 실시합니다. 3프로TV 프리미엄 강의를 무려 2주 동안 마음껏 수강해 보시고 불만족할 경우 수강료를 100% 전액 환불해드리는 주간입니다. 송기령의 미래대학, 오건영의 경제대학, 주식 박세익, 부동산 오윤석의 투자 펀더멘탈 패키지까지 수만 명의 실제 수강생들이 증명한 3프로TV 최고의 강의로 2023년 내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맞이해보세요. 100% 책임 환불 주간은 2022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토요일에 종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